자, 안녕하세요. 피직스를 가르치는 이제 정상진 선생이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주 이제 1강씩 IGCSE 강의를 이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은 유튜브에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제 1강씩 올리려고 하고요. 내용은 이제 뭐 GCSE 내용을 이제 전부 다 깊게 뭐 다루기는 좀 힘들고요, 여건상.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는 강의 분량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적인 내용들에 관련된 이제 GCSE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몇 문제씩 풀어보고, 나중에 이제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GCSE 문제가, 기출문제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텍스트북들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좀 풀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GCSE 제일 첫 챕터는 uncertainty하고 이제 measurement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강의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 것도 있어서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내용은 벡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velocity, 그 다음에 speed, acceler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말 그대로 벡터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봐야 될 내용은 바로 vectors and scalars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피직스에서 트리트하는 퀀터티들을 뭐라고 하냐, 피지컬 퀀터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피지컬 퀀터티는 크게 두 종류의 퀀터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스케일러가 되는 거죠. 자, 스케일러 퀀터티는 말 그대로 스케일과 매그니튜드만 가지고 있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혹은 스케일, 즉 매그니튜드만을 가지고 있는 퀀터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케일러 퀀터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일러 퀀터티에는 디렉션이 exist 한다, 디렉션은 exist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케일러 퀀터티들은 calculation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addition, subtraction, 그 다음에 multiplication, 그 다음에 division. 요 그냥 네 가지 방법을 그냥 부담 없이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스케일러입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는 매그니튜드만 가지고 있으니까 네거티브 그 밸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아요. 앱솔루트 밸류만이기 때문에 플러스 밸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네이티브 스케일러도 이그지스트 하기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올 때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케일러 퀀터티의 가장 대표적인 example이 뭐가 되느냐? 바로 time. 우리가 뭐 동영상 같은 거 볼 때는 마이너스 1세컨드, 마이너스 2세컨드 이렇게 뒤로 돌릴 수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타임을 뒤로 돌릴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one direction으로만 이제 타임이 flow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타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케일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ass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뭐 speed,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스케일러 퀀터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에 비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바로 벡터 퀀터티가 됩니다. 그러면 벡터 퀀터티는 어떻게 된 애들이냐 그랬을 때, 벡터 퀀터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얘는 매그니튜드, 즉 스케일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누구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느냐? 디렉션도 반드시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만 표시해서도 안 되고 디렉션만 표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벡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른바 벡터 캘큘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벡터 퀀터티의 가장 대표적인 example들은 이제 디렉션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displacement,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force,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벡터 퀀터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벡터 퀀터티는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지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게 properties of vectors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roperties of vectors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게 뭐냐면요. 이 벡터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벡터 노테이션인데요. 벡터 노테이션의 첫 번째는 우리가 알파벳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벡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다이렉션을 갖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벡터는 우리가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얘는 이제 소문자든 대문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소문자든 대문자든 이렇게 써주고 벡터가 다이렉션을 갖고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화살표를, 즉 에로 심볼을 붙여주면 이렇게 에로우가 붙은 애들은 전부 다 뭐다?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에로우를 붙여가지고 벡터를 노테이션을 해주는데 어떤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스트 페이퍼 같은 프린트 아웃 되는 경우에는 굵은 글씨 있잖아요. 이른바 볼드체라고 부르는 거. 예. 그 볼드체가 바로 벡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GCSE 내용을 다루되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도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IB나 아니면 이제 뭐 GCSE 쪽에서 이제 AP 쪽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IB나 이제 AP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표시하는 방법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요. 이 벡터들의 매그니튜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이용을 하냐면 absolute value 사인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absolute value A. 이러면 이 A라는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그냥 저 이 에로를 띄워버리고 absolute value A. 이렇게 씁니다. 혹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냥 다 띄워버리고 letter A로만 쓸 수도 있거든요. 차이가 뭐냐면요. 앞에 있는 이 absolute value를 붙인 애들은요, 이 벡터의 매그니튜드가 numerical value, 그러니까 넘버 있죠, 넘버? 숫자로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 뒤에 있는 이 그럼 A는 뭐예요? 이 A는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꼭 숫자로만 표시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기가 A인 벡터도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크기가 A인 벡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매그니튜드 자체가 A, 즉 우리가 그 매그니튜드를 뭘로? 레터로 표시해 주는 경우에는 그렇게 absolute value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를 노테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GCSE 같은 경우는 이 벡터가 만약에 이제 테스트에 나오게 되면 보통 그래프 페이퍼 같은 거를 던져줘요. 그래가지고 그 그래프 페이퍼를 이용해서 벡터의 랭스를 매저하고 막 벡터의 랭스를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바로 이 다이어그램 노테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벡터는 다이렉션을 가지고 있고 매그니튜드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표시를 할 때는 다이어그램 표시를 할 때는 화살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이 벡터가 시작하는 포인트를 찍어주고 이 벡터를 쭉 화살표로 그리면 이게 바로 벡터가 돼요. 그래서 이 벡터가 처음에 시작된 이 포인트 있잖아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cting 포인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length of arrow를 뭐라고 부르냐? magnitude of vector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벡터 에로가 포인트라는 게 바로 direction of vecto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cting point, magnitude, 그 다음에 direction 우리가 이른바 three components of vector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테스트 페이퍼에서 이제 그 그래프 페이퍼를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벡터를 calculate 해가지고 magnitude를 찾는 방법은 IB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GCS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cm의 스케일을 1뉴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 즉 다시 말하면 1cm를 벡터의 뭐 기본 유닛의 매그니튜드를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를 대고 그 벡터가 크기가 크면 길이를 더 길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벡터를 표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답을 적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GCS에서 만약에 벡터가 나오고 시험 문제 나와서 이제 특히 FRP로 나오게 된다면 자를 이용을 해서 그 길이를 맞춰줘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가 가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 벡터 에로의 렌스가 뭐를 의미한다? 벡터의 매그니튜드다. 그래서 벡터가 크면 벡터 에로를 길게 그려줘야 되고 벡터가 작으면 벡터 에로의 길이를 짧게 그려줘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벡터는 사인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sign of vectors가 되는 거죠. 자, 벡터는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가 exist 하는데요. 자, 볼게요. 벡터가 만약에 포지티브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벡터가 나타내는 direction이, 즉 direction of 벡터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뭐랑 같은 거냐면 바로 direction of reference요. 선생님, direction of reference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는 아니에요. direction of reference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declare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나는 forward direction을 reference 놓고 싶어. 그러면 벡터가 만약에 포지티브로 표시가 됐다? 그러면 그 벡터의 방향이 forward라는 얘기입니다. 즉, reference가 forward였으니까 포지티브는 뭐가 되는 거다? forward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겠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 저는 만약에 오른쪽을 포지티브로 놓고 싶어요. 예, 그럼 돼요. 오른쪽을 내가 레퍼런스로 잡으면 그럼 그때부터는 포지티브 벡터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걸까요? 다이렉션이 전부 다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때 이 벡터에서 네거티브 사인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그 기븐 벡터의 다이렉션이 opposite이라는 거죠. 누구랑? direction of reference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reference를, direction of reference를 forward로 잡았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벡터를 봤다. 얘가 네거티브 사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말은 그 벡터가 forward가 아닌 뭐 backward direction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right hand direction, 즉 오른쪽을 reference 잡았으면 벡터가 네거티브가 나왔다? 그럼 걔는 그 벡터는 어디다? 예, 왼쪽 방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사인 오브 벡터는요, 벡터의 누구만 결정을 하는 거냐면 바로 다이렉션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인은, 벡터의 사인은 절대로 벡터의 매그니튜드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즉 네거티브 사인을 갖는 벡터라고 해서 그 A의 크기가 작다? 그게 아닙니다. 다이렉션이 레퍼런스랑 opposite이다 라는 의미일 뿐인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사인 오브 벡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써먹게 되는 방법인데요. 벡터에서 이른바 parallel transfer라는 애가 있어요. parallel transfer는 뭐냐면요, 벡터를 shift 시키는 겁니다. 벡터를 shift 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벡터를 그냥 그대로 들어서 옮겨요. 무슨 얘기냐? 이 벡터를 shift 시켜줄 때 이 벡터의 magnitude 그리고 이 벡터의 direction의 change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근데 그럼 parallel transfer가 뭐길래요? 자, 이런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magnitude가 A인 A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그대로 shift를 시키고 싶어요. 그게 이제 parallel transfer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shift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shift 시킨 거예요. 그렇게 shifted 된 벡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라고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즉 A를 그냥 그대로 들어서 옮긴 게 누구다? B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벡터의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는 뭐냐면요, 이 A와 B라는 벡터는 exactly same 벡터라는 거죠. 즉 이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서 옮기면 몇 번을 옮기더라도 그 벡터는 변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의 패럴 트랜스퍼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벡터 에디션을 할 때요, 벡터를 옮겨줄 필요가 있거든요. 옮겨가지고 걔네를 합쳐야 돼요. 그때 쓰는 게 바로 패럴 트랜스퍼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인 벡터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게 바로 뭐냐면요, 이 벡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냐면 바로 벡터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벡터 에디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벡터 에디션. 벡터 에디션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벡터를 합쳐요. 합쳐서 그 여러 개의 벡터와 똑같은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벡터 에디션인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합쳐진 이 원 벡터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 원 벡터를 바로 resultant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벡터를 에딩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가지 다 벡터를 다이아그램으로 그려서 합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바로 뭐냐면 parallelogram method 혹은 parallelogram law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말로는 이제 parallelogram이니까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이니까 말 그대로 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매그니튜드가 A인 A라는 벡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가 B인 B라는 벡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얘네 두 개를 에딩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A를 트랜스퍼 시켜도 되고요. B를 트랜스퍼 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여기서 A를 트랜스퍼 할게요. 그래서 A를 어떻게 트랜스퍼 하냐면 A의 액팅 포인트하고요, B의 액팅 포인트가 오버랩 되게끔 그대로 옮겨주세요. 즉 이렇게 트랜스퍼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A하고 B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A하고 B를 가지고 뭐를 그리느냐? 바로 패러렐로그램, 즉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다이아고널 라인에 해당되는 거, 이 빨간색이죠, 그죠? 이 빨간색 벡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A와 B를 합친 resultant 벡터, 즉 A 플러스 B 벡터가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패러렐로그램 메서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먹게 됩니다. 즉 A나 B 벡터를 트랜스퍼 시켜서 두 벡터의 액팅 포인트가 오버랩 되게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걔네 둘을 가지고 뭘 그려라? 패러렐로그램을 그려라. 그 다음에 그 패러렐로그램에 누구? 다이아고널 라인이 뭐가 되는 거다? 바로 그 두 개를 합친 resultant 벡터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저 magnitude of resultant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저 빨간색 다이아고널 라인의 length를 매저하면 바로 A 플러스 B 벡터의 magnitude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거 이제 IB 쪽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애를 우리가 알제브라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 애의 매그니튜드 계산을 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냥 저것만 드릴게요.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angle between A and B가 theta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resultant의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absolute value A plus B는 이제 A 벡터의 매그니튜드가 A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스퀘어 루트에 A 스퀘어드 플러스 B 스퀘어드 플러스 2AB 코사인 테이타입니다. 저거는 이제 수학을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코사인 세컨 룰을 쓰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파이타고라스 테오렘, 즉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GCS에서는 굳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패러렐 메소드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트라이앵글 메서드예요. 그럼 눈치를 채셨겠죠? 패러렐 메서드가 패러렐그램을 그려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라면 트라이앵글 메서드는요? 예,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그려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 방법의 그 뭐랄까 특성 때문에 이 트라이앵글 메서드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tail to tip 메서드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선생님 이제 꼬리 물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A 벡터하고 B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벡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벡터 B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까는 A를 우리가 트랜스퍼 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A는 내버려 두고요. B를 옮깁시다. 그래서 B를 트랜스퍼 시키는데 tail to tip이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따라서 B 벡터의 액팅 포인트, 즉 tail이 A 벡터의 팁에 오버랩 되게끔 얘를 트랜스퍼 시켜줍니다. 그러면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이널라이즈 할 때는요, tail to tip이니까 A 벡터의 tail에서 B 벡터의 tip까지 벡터 에로를 쭉 그려주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바로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봤던 패러렐그램이랑 다를 건 없어요. 왜? 이 패러렐그램의 절반이 누구니까? 요 트라이앵글이니까요. 그쵸? 이게 바로 트라이앵글 메소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바로 이 벡터 에디션은 뭐다? 벡터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게 바로 뭐냐면 벡터 subtraction이죠. 선생님, 벡터 subtraction? 아니, 우리 지금 에디션 하고 있는데 왜 벡터 subtraction이 나오나요?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벡터 subtraction도 벡터 에디션이랑 같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A-B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식을 rewrite 해보면 A 플러스의 네게티브 B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인 오브 벡터 얘기를 할 때 네게티브 사인은 그 벡터를 뭘로 만드는 거다? 바로 opposite direction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 네게티브 B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원래 있었던 B라는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보내는 게 네거티브 B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가 가요? 그러면 A-B를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 패러렐그램 메서드를 써가지고 한번 해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아까 이제 그림 그렸던 거 보면
자, 요게 A라는 벡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B라는 벡터였잖아요. 그죠? 그럼 A-B라고 싶으면요. A는 사인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냅두면 돼요. 그럼 누구를? 이 B만 어퍼짓을 보냅니다. 그럼 B를 어퍼짓을 보내면 누가 생기느냐? 바로 요 노란색 벡터가 생기죠.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B예요. 그러니까 이 A와 마이너스 B를 가지고 다시 패러로그램 메서드를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가지고 우리가 패러로그램을 이렇게 그리니까 요 빨간색 다이아고널 라인, 그죠? 요 녀석, 얘가 바로 뭐 되는 거다? 얘가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가 벡터 에디션의 좀 스페시픽한 케이스거든요. 첫 번째는요, 두 개의 벡터가요, same direction일 때요. 즉 얘는 뭐냐면 A라는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그니튜드가 3뉴턴이라고 칩시다. 뉴턴은 이제 포스죠. 그러니까 A라는 벡터가 사실 포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B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이 B라는 벡터는 A랑 똑같은 방향으로 1뉴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는 same direction으로 parallel한 거죠. 그러면 이때 얘네 둘을 adding을 하잖아요. 즉 A 플러스 B를 하면요, 그냥 얘네 두 개를 그냥 합치면 돼요. 말 그대로 겹쳐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resultant 벡터인 A 플러스 B는요, 두 개를 합친 거기 때문에 얼마짜리가 되느냐? 4뉴턴짜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same direction 때는요, 그냥 그 resultant 벡터의 magnitude는 그 두 개를, 그냥 그 두 개의 크기를 어떻게 한 거야? 합친 거랑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얘네가 opposite direction인 거죠? 자, opposite direction인 건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벡터가 3뉴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쪽 방향을 포지티브라고 잡을 거예요. 오른쪽 방향이 이제 레퍼런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를 봤더니요. B는 왼쪽으로 1뉴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레퍼런스 잡았으니까 얘는 사실은 뭐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1뉴턴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B는 어떻게 하느냐? 둘이 엎어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요 3뉴턴의 크기에서 요 1뉴턴을 그냥 빼버리면 돼요. 즉, 이때의 리절턴트는 얘에다 얘를 뺀 2뉴턴만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전히 오른쪽이니까 이 리절턴트는 그대로 뭐가 될까요? 포지티브 다이렉션이 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2뉴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가 가시죠? 그래서 결국 same direction일 때는 어려울 거 없다. 두 개의 벡터를 에딩하면은 resultant 벡터의 매그니튜드는 그냥 그 두 개의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어떻게 하자? 숫자끼리 합치면 끝난다. 그러면 길이는 요 두 개의 길이를 합친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opposite direction이다. 그러면 얘네 두 개의 크기를 그냥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뉴턴이고 1뉴턴인데 이제 opposite이니까 빼주는 거고, 그럼 길이도 어떻게 될까요? 요 긴 녀석의 길이에서 요 짧은 녀석의 길이, 마이너스의 길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벡터의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나서 이 벡터에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봅시다. 지금 얘기한 건 벡터 에디션이죠. 벡터 에디션이 있으면, 벡터 에디션 아까 얘기했지만 한 개의 벡터, 여러 개의 벡터를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즉 하나의 벡터를 뭘로?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GCSE도 그렇고 IB도 그렇고 대부분은요 원래 그냥 이론상으로는요 나누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뭐 벡터 하나를 되게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GCSE든 AP든 IB든 이런 쪽에서는 벡터를 나눌 때는요 보통 몇 개로 나누느냐?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른바 components of vector 혹은 vector components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vector components는 말 그대로 원 벡터를 2개의 벡터로 separate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2개의 벡터, 왜 2개냐?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 2개의 벡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x 엑시스의 컴포넌트와 y 엑시스의 컴포넌트. 즉, 우리가 원 벡터를 x와 y라는 2디멘셔널로, 즉 2디멘셔널 벡터로 나누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조금 이용을 해야 되냐면 트릭을 이용해야 됩니다. 즉, 삼각함수를 좀 이용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매그니튜드가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없는 건데, 우리가 얘를 어떤 certain x, y coordinate, 즉,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갖다 놨다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y-axi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x-axis가 돼요. 그래서 봤더니 A라는 벡터하고 X라는 엑시스 사이의 각도가 θ라고 합시다. 벡터가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화살표잖아요. 화살표니까 그냥 여기서는 되게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요. 벡터는 그냥 어떤 막대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 랭스가 A라는 라드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랜턴을 가지고 와서 라이트를 쏜다고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먼저 어떻게 쏠 거냐면 랜턴을 가지고 XS 쪽으로 라이트를 쏠 거예요. 그럼 이제 랭스가 A인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A라는 막대기의 섀도우가, 즉 그림자가 어디에? X-액시스 위에 생기겠죠. 그죠? 그럼 걔를 한번 펼쳐 봅시다. 그 X-액시스 위에 생기는 그림자는 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는 90도 노란색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랜턴을 돌렸어요. 90도만큼. 그 다음에 쏴요. 또 빛을. 어디를 향해서? 예, Y축을 향해서. 그럼 Y-액시스를 향해서 쐈으니까 또 그림자가 다다다다다다다 Y-액시스 위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얘 한번 보실까요? 얘 지금 결국 뭐냐면 스퀘어죠, 스퀘어. 그죠? 즉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이거 매스에서 배우는 거니까 패러렐로그램이 스퀘어를 인볼브하는 컨셉일까요? 아니면 스퀘어가 패러렐로그램을 인볼브하는 컨셉일까요? 즉 다시 말하면 패러렐로그램에 스퀘어가 속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스퀘어가 패러렐로그램에 속하는 걸까요? 답은 스퀘어가 패러렐로그램에 속해요. 즉 스퀘어 자체가 kind of parallelogram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 노란색 스퀘어가 일종의 패러렐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하얀색 A라는 벡터는 이 노란색 스퀘어의 다이아고널 라인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X-액시스 위에 생겨있는 이 섀도우를 이 A라는 벡터의 X 컴포넌트라는 의미에서 A sub X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Y-액시스에 있는 섀도우를요. A라는 벡터의 Y 컴포넌트라는 뜻에서 A sub Y라고 표시를 한다면요. AX하고 AY가 패러렐로그램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다이아고널 라인이 A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벡터 에디션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결국 A sub X와 A sub Y를 벡터 에디션을 했더니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A라는 벡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서 그러면 이 A라는 벡터를 A sub X라는 벡터와 A sub Y라는 벡터로 나눈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 다음에요. 요게 스퀘어잖아요. 그러니까 요 랭스하고요. 요 랭스는 어떨까요? 또 같죠. 그럼 우리가 요 right triangle을 한번 볼게요. right triangle 한번 가지고 와서 보면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theta고 여기가 90도고 자, A sub X라는 벡터의 매그니튜드는 그냥 A sub X라고 표현을 하면 이 밑에가 A sub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될까요? A sub Y가 돼요. 그럼 트리그를 이용을 한번 해보면요. sin 데이터. sin 데이터는 뭐가 될까요? 바로 AY over A가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빙고. A sub Y의 매그니튜드는 즉 Y component of A 벡터의 매그니튜드는 A라는 벡터의 매그니튜드 A 곱하기 sin 데이터가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요. 코사인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A sub X over A가 되죠. 따라서 이때 그러면 A sub X는 뭐가 된다? A의 코사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벡터를 A sub X라는 벡터, 즉 X component of A 벡터와 A sub Y라는 벡터, 즉 Y component of 벡터 A로 나눴을 때 그 두 녀석의 크기는 이렇게 트릭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뭐 일단 메모할 수 있는 거 메모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요. 네. TV가 등장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문제는 제가 PDF로 만들어서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올려놓을 거고, 이제 유튜브에다가도 링크를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TV가 켜졌나요? 안 켜졌네. 오케이, 켜졌어요. 오케이. 자, 문제를 띄웠거든요. 문제 보이시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 문제는 실제 이제 GCS에 이제 나왔던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force가 3N force하고 이제 4N force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resultant X, 즉, 두 개의 force를 합친 resultant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자, 이거는 그러면 두 개의 벡터를 에딩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얘가 트라이앵글 메서드를 써도 되고, 패러럴 메서드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문제를 봤더니, 보기를 보니까 패러럴을 그려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뭘 이용하면 될까요? 트라이앵글 메서드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4N하고 3N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4N 더하기 3N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4N과 3N을 트라이앵글 메서드를 했을 때 테일 투 팁이잖아요. 그죠? 테일 투 팁이니까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이게 3N. 그죠? 그 다음에 요게 4N이 되면 이때 리저턴트는 얘가 테일 그 다음에 누가 될까요? 얘가 팁이니까 요게 리저턴트가 돼요. 근데 요 리저턴트 그럼 얼마가 될까? 얘는 3N 더하기 4N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근데 조금 조심하실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벡터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알제브라처럼, 선생님, 얘는 그냥 4뉴턴이나 3뉴턴이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3뉴턴을 먼저 그려주고 4뉴턴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테일 투 팁을 썼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요, 4뉴턴 더하기 3뉴턴이라고 절대 못 써요. 그럼 뭐가 되는 걸까요? 3뉴턴 나오기 4뉴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냐면요. 4뉴턴, 그 다음에 3뉴턴. 그러면 이때 여기가 테일, 4뉴턴의 테일, 그 다음에 여기가 3뉴턴의 팁이니까 쭉 그려주면 얘는 바로 뭐 될까요? 4뉴턴 더하기 3뉴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3뉴턴 더하기 4뉴턴, 그러니까 4뉴턴과 3뉴턴의 에디셔널 릴럭턴트는 누가 답이 될 수 있다? 바로 A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 약간 옆으로 돌려놓을까요? 돌려놓으면 좀 크게 보이니까요. 예. 오케이. 자, 2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문제도 뭐라고 그랬냐면, 기사에 있는 이제 그레이트 피라미드가 나와 있는데, 그레이트 피라미드의 이제 하이트가 136m래요. 그 다음에 이제 width가 얼마냐면 2.3 곱하기 10 to the second square, 10 to the second meter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이제 width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width가 그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거 피라미드니까,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쉐입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피라미드 쉐입은 자, 요게 이제 피라미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width가 이제 얼마로 되어 있냐면 2.3 times 10 to the second인데 그러면 width를 뭐라고 해야 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가 100 얼마라고 되어 있죠? 하이트가 136이요. 그러니까 하이트는 여긴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136m가 되는 거고요. width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width는 요걸 width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2.3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얼마면 230m잖아요. 그러면 여기 센터로부터 여기까지의 랭스는 얼마가 될까요? 얘는 230의 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 115m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옆에서 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쇽, 쇽, 쇽.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이타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 11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1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displacement. 즉, 요 끝에 있는 요 엣지 포인트로부터 여기까지 디스턴스를 D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 앵글 세이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하죠. 피타고라스를 쓰면요. 피타고라스 쓰면 D는 얼마가 나올까요? D는 스퀘어 루트에 115 스퀘어드 플러스 얼마? 136 스퀘어드. 그죠? 그리고 계산해 갖고 때려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어떻게 찾아요? 데이터는 뭐 어렵게 할 필요 없고요. 이거는 탄젠트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탄젠트 데이터가 얼마가 되죠? 136 오버 115니까 우리 이제 캘큘레이터에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 탄젠트 펑션의 인버스 펑션은 아크탄젠트라고 하죠. 그래서 계산기는 이제 아크탄젠트 기능을 이용을 하면요. 데이터는 아크탄젠트의 얼마? 아크탄젠트의 136 오버 1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계산은 여러분들 직접 계산기에 넣고 때려보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오늘 좀 마칠게요. 사실은
지금 제가 아이패드랑 이렇게 스크린 미러링을 해놨기 때문에, 또 화면 미러링을 해놨기 때문에 아이패드에다 좀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그래서 이제 칠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3번. Find the component of the velocity of a helicopter traveling 95 km per hour at an angle of 35 degrees to the ground. 자, 이거는 문제를 읽었을 때 잘 감이 안 잡히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헬리콥터가 날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헬리콥터의 velocity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95 km per hour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얘가 여기가 그라운드예요, 그죠? 여기가 그라운드면 이 헬리콥터의 velocity가 이 그라운드에서 몇 도를 이룬다고 그랬냐면 바로 35도를 만들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라운드에서 35도니까요. 헬리콥터의 velocity를 벡터로 표시해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95 km per hour예요. 그리고 이 그라운드에 대한 앵글 얼마? 35 degree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컴포넌트를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했었던 것처럼 이 95를 그냥 shift 시켜주면 돼요. 즉 트랜스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를 그대로 시켜주니까 얘가 바로 얼마? 95 km per hour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요, 컴포넌트 이용을 할 때 트리그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트라이앵글을 한번 그려주면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때 x 컴포넌트는, 즉 v sub x는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v sub y는요, 얘가 사실은 v sub y가 되는 거죠. 그죠? v sub y는 어떻게 그려서 상관없냐면 여기도 v sub y예요. 왜? 어차피 얘랑 같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vx의 매그니튜드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x는 그러면 95 km per hour를 얼마예요? 코사인 35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vy의 매그니튜드는 얼마 될까요? 95의 사인 35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오른쪽 방향이랑 어버드를 포지티브로 잡은 거니까 둘 다 포지티브가 된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레프트를 포지티브 잡고 그 다음에 다운을 포지티브 잡으면 둘 다 사실 사인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매그니튜드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가 가시죠? 자, 그래서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트릭을 써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벡터 스케일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GCS의 General Physics에 대해 가장 처음 부분에 나오는 바로 Distance, Displacement, 그 다음에 Speed and Velocity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통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을 녹화를 해가지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이제 올릴 건데 될 수 있으면 이제 목요일에 올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수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못 올리는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제 금요일날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 예. 고생들 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